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이제 반만 열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는 아예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 때문에. 그런 그 반토막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이래서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상승을 하는 그런 거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0.88%나 상승을 했고 S&P 500도 0.51%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만 0.06% 밀리면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사퇴 가능성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백악관은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조사, 가상 조사들이 더욱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데다가 또 악재성 재료가 일라이 릴리 쪽에 또 나오면서 헬스케어나 그 제약 쪽이 상당히 어제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종 차별화가 확실히 이렇게 난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코스피 시장은 시작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 하는 얘기가 한 매체에서 미확인 상태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2%나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고,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열심히 퀄리티 테스트를 받고 있다,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잠시 출렁거리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그 매수를 하는 거에 이제 힘입어서 상승 상태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끝에 조금 더 끝을 들어 올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21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무려 1조 1,112억을 순매수를 했고 개인이 1조 4,12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800을 훌쩍 넘어서 2,824.94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1.11%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33%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그 테슬라 급등에 힘을 얻어서 2차전지 관련, 특히 이제 코스닥엔 2차전지 관련 쪽이 그 시총 상위에 많으니까, 그래서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반도체 섹터에 좀 밀리면서 조금 이제 쿨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오늘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어서 HLB가 그나마 이제 코스닥의 상승폭을 끌고 간 것,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그 외국인 매도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끝날 때는 이제 순 매수로 돌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상승세는 계속 이제 유지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97억을 순 매수했고요. 기관은 214억을 팔았습니다. 개인이 5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역시 이제 840을 넘어서서 840.81포인트, 어제보다 0.56%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은 사실 양봉이냐 음봉이냐 의미가 없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양봉인데 약간 갭이 좀 생겼어요. 아침에 좀 그 소식 때문에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금까지 이어오는 상승 추세를 더욱 이제 다져가는 모습이다. 내일 이제 조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두고 갭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코스닥은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양봉이 또 붙어 있지만 이게 윗꼬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락을 저지한 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곧바로 상승 쪽으로 추세 전환을 하는 데는 다소 좀 부담이 생긴다,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환율은 오후 3시 30분 현재 달러당 1380원 90전, 어제보다 4원 90전이 내렸습니다.
시청 상위 보면 오늘 대단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6,682억이나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도 5,87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엄청나죠.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2,217억을 팔았고 기관만 570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외국인 기관이 모두 산 거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6,682억, 기관 5,876억.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 77억, 기관 23억, 기아가 외국인 6억, 기관 137억 이렇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판 거는 현대차 외국인 3억 팔고 기관 23억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주로 이제 은행권은 외국인은 좀 팔았고 기관은 사고, 그렇습니다. 밸류업 쪽은 기관이 주로 사고, 외국인은 좀 팔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가서 에코프로 이거 아침엔 굉장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88억, 기관 23억, 에코프로는 외국인 53억, 기관 13억 이렇게 양쪽이 다 판. HLB만 외국인이 141억, 기관이 87억 이렇게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섹터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이게 이제 문제가 터진 게 HBM이니까 당연히 HBM, CXL, 낸드 쪽, 온비디아 AI, 반도체 소재, 또 장비, 유리기판까지, 이게 또 다 이제 반도체로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했다, 이런 이제 미확인 보도죠. 근데 결국 이게 이제 나중에 PRA로 밝혀졌죠. 프로덕트 레지네스 어프로벌 이런 얘기인데,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시장에서 말씀드릴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진전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니까 내일 발표되는 실적과 맞물려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반도체 쪽이 시장을 끌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다 반도체 관련인데, 페인트는 여러분 그 시장 구조를 알지만 상위 몇 개사가 다 거의 독점 비슷하게 90% 정도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 도료라든지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개발 등등 해갖고 실적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상승 대열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증권, 금융, 종합상사 중에서도 홀딩 컴퍼니인 종합상사, 이제 삼성물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정부에서 얘기한 이제 밸류업 기대 때문에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시장은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도 올랐고, 또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우리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 상승에 따라서 또 반도체. 그래서 이 두 섹터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사실은 상당히 궁금한 오늘 시장이었는데, 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한 매체의 성급한 보도 때문에 완전히 이게 삼성전자가 이끄는 반도체 섹터 페이스에 말려버리는, 그래서 다시 반도체가 시장을 평천화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게 이제 향후 어떻게 이제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이제 들여다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끊임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해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진압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바이든 대통령이 끌고 오던 그런 것들 섹터가 좀 이제 불안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되든 뭐 몇 사람 이렇게 꼽고 있는데 누가 되든 아주 굉장히 큰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조사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이끌던 정책 대부분이 민주당이 이제 승리를 하면 그대로 이어질 거 아니냐, 그런 전망도 한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하는 거 계속 한다. 이제 그런 게 처음엔 좀 움찔했다가, 그리고 이제 어제는 뭐 아시지만 이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연세가 지금 83세인가요? 84세인가 3세인가? 여자분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이제 장중에 전해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그 사람이 사서 오른다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분이 민주당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AI 규제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신도 뭐 만주나 사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해석으로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4.57%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AI 그렇게 되니까 AI 관련 이제 기술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도 또 역시 계속해서 이제 어제도 올랐는데, 6.54%나 올랐는데, 테슬라도, 웨르부시와 뭐, 구겐하임 이런 데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이제 하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중국 정부가 2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했다 하는 소식도 들리고, 오늘 장중에는 뭐 중국 정부가 관용차로 테슬라를 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다시 강하게 올랐죠. 근데 이제 정말 재미난 현상은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일어났어요. 우리 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이 참 재미난 건데, 개장 직전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탁 떠서 저도 텔레그램에 이제 빨리 보내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됐다는데 그것도 이제 매체 보도로 나와버리니까, 그게 그냥 일시에 오늘 시장의 방향타를 탁 아침에 뭐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탁 돌려버린 거예요. 그럼 안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그거 사실 아니다. 우린 그냥 열심히 퀄리티 테스트에 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저기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PRA. 이거는 이제 일종의 과정인데, 프로덕트 레드니스 어프루벌. 그래서 이게 그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하는 과정상의 검토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품이 이게 출시될 수 있냐, 배포될 준비가 다 끝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인데, 물론 이제 뭐 그 전제로 해서 거기에 부족하면 이제 다시 재요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 그렇다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뭔가 한 걸음 나간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한 걸음 나간 게 좋죠. 근데 또 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는 바로 전날에 그런 제대로 설익은 보도가 나갔을까 하는 것도 뭐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그러저러한 이유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기대를 하면서 시장은 어쨌든 간 반도체 쪽이 오늘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2,800원이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84,600원. 근데 이제 더구나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1조 7천 억이 넘게 선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외국인들이 지금 그동안에 뭐 2차전지 많이 쉬고 요새 자꾸 분위기 잡아가고 테슬라도 올리니까 2차전지에도 사도 되겠다 이랬는데, 지금 그거를 할 때가 아니죠. 그걸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오늘 제대로 지금 내일 현선물에서 양박으로 먹는데 그걸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리가 없으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거예요, 2차 전지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시각에서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돈 벌 게 뭐냐? 먼저 돈 벌 거. 그러니까 자기 이 발 앞에 여기 뭐 30cm 발 앞에
수표 한 장 있고 또 저기서 한 5m 뒤에 수표 한 장 있고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주세요? 자기 발 앞에 있는 것부터 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 반도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이거 현 선물을 다 채 땡기는데 그러면 내일 뭐 결과에 따라서 뭐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결과가 노말이라고 봐도 일단 먹는 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이 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수급 상태에서 지금 2차 전지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게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자꾸 제가 수급 얘기를 드리니까 무슨 수급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수급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를 딱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2차 전지가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막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야 반도체나 2차 전지 난 그래도 오늘 2차 전지 살 거야 막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래서 2차 전지 섹터가 오늘은 시장의 주역을 반도체한테 이제 내준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그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영업이익이 9조가 넘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대박입니다. 9조가 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8조 5천에서 9조 사이면 중박 정도 되는데 다만 이제 위험한 건 8조 밑으로 떨어졌다 이러면 이건 쇼크죠. 근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어느 정도 되냐 하면 그냥 소중박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8조에서 8조 5천 사이가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소중박.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기 쉽게 하려고 대박, 중박, 소중박, 뭐, 그렇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장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내일 뭐 삼성전자 실적 이래서 그게 무슨 밸류에이션 시장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이건 전혀 그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멘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투자 결정이 점점 어려워져요. 일반 투자가가. 어떤 분이 투자 결정하기가 특히 어렵냐 하면 시장 움직임에 자신의 생각을 심지어는 막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 강한 신념 같은 이거 꼭 오를 거야. 막 이런 거 이데올로기 같은 거. 그런까지 믿음이 더 거기다 이제 칠해지면 그럼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시장이 제대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그게 반도체면 어떻고 2차 전지면 어떻고 자동차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식 사서 주주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주주가 되니까 뭐 그 회사에 가서 뭐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주식 사서 이익 남겨서 파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시장이 보여주는 대로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자꾸 보여주는 대로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자꾸 입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막 고호 같은 사람이 그린 그림 위에다 자기가 리페인팅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를 있는 거를 그대로 보면 이렇게 편하게 쉬운 장이 없는데 왜 거기다가 자꾸 자기 색칠을 하느냐. 자기 색칠을 하면 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장이 뭘 보여주는데 시장이 보여주는 거를 믿으란 말이냐? 뭘 보여주는데 그 수급 라인을 대변하는 게 뭐라 그랬죠? 11 2평. 그럼 11 2평이 우상향을 가고 있는가? 거기다 더 보태서. 그러면 11 2평 위에 5일 2평이 있는가? 거기다 더 나가서 5일 위에 일봉이 있는가? 이러면 이게 금상첨화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계속 상승하는 거다. 왜? 수급 라인이 살아있으니까. 꺾이면 아니고. 꺾이면 내려야 돼요. 꺾이는데도 계속 거기다 자기 색칠을 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없는 주식도 이거를 피해가는 주식은 없더라. 없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딱 제가 맞아요. 11 2평이 우상향, 그 위에 5일선 타고 있고, 그 위에 일봉 있고, 그럼 쟤는 뭐예요? 쟤는 더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꺾였다. 그럼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삼성전자 아니라 세상 없는 주식도 그냥 팔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는. 예.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그런 완벽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 요새 이제 만들어가는 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도 보면 그 중에서 만든 놈도 있고 아직 덜 만든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보초병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보초병만 보내라 이게. 거기다가 막 사단을 투여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가는 확인하고 가야 돼. 확인하고. 개인 투자가는 확인하고. 전쟁이랑 똑같아요. 이게 전쟁 선대에 있는 기관 외국인은 이 크게 군인이잖아요. 말하자면 뭐 걔네들은 막 미리 퍼붓고 막 미리 막 밀고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거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그 다음에 깃발 들고 만세 이러면서 빨리빨리 쫓아 들어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게 가장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군대보다 앞서서 선봉에 서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아니 이게 뭐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내가 이 주식을 살려고 보니까 너무 올라고 이게 막 무상이 막 돼서 못 사겠다. 늦게 사면 조금 먹어야죠. 그건 룰이에요, 룰. 늦게 사고선 더 많이 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늦게 샀으면 나는 조금이라도 챙기겠다면 들어가는 거고 난 포기하겠다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난 저건 이제 포기. 다른 거 찾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주시장처럼 명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는 거의 차이는 뭐죠? 리스크를 얼마큼 안 하냐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매매 원칙상의 정배열이 된 다음에 들어가면 리스크가 상당히 없다. 거의 없다. 90% 이상 없어진다. 그런 말씀은 이제 드린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올라간 거 안 사면 맨날 떨어지는 주식만 사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증식경우 있잖아요. 거기서 그 용감과 만용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원칙을 따라서 원칙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용감이에요. 근데 시장이 보여주는 거 위에다 자기 색칠을 막 해갖고 자기 컬러가 맞다고 하는 건 뭐죠? 그건 만용이죠. 그 차이를 오늘은 좀 한번 투자자들이 생각해 보는 하루였으면 좋겠다.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시장 컨센 이상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